자, 221페이지 정책평가의 타당성. 자, 출제 17입니다. 타당성의 유형이 나와요. 그 유형하고 저의 요인을 묻는 것들. 문제에서 거론이 좀 되어 왔습니다. 자, 8문항이 나왔네. 8문항. 자, 일단 정책평가는 정책평가의 이제 타당성이란 말은 정책평가는 이제 집행된 정책을 평가한다 그 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정책의 효과를 얼마나 그 길게 뭐 진실에 가깝다 이거야.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그런 말이에요. 정확하게 평가했냐. 그럼 타당도가 구현된 거예요. 정책의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 분석했냐. 이제 타당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 형태를 대표하는 게 네 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내외 구성 통계적 결론. 자, 먼저 내적 타당도부터 보겠는데, 자, 이것은 정책이 집행된 이후에 결과 변수의 변화가 발생했어요. 이 결과 변수의 변화를 일명 뭐라 그래요? 정책 효과라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 효과가 오로지 그 정책에 의해서만 발생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도가 구현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걸 여러분들 정책 적어보자. 효과와 정책 수단 간의 인과관계의 일치성. 정책 효과와 정책 수단의 인과관계의 일치성. 자, 근데 여기 보자. 제가 먼저 인과관계의 일치성 자체를 내적 타당도에 구현이라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 인과관계의 일치성 자체가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들 오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 자체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 하나가 시간적 선행성이 존재가 돼야 돼. 두 번째 공동변화. 세 번째 경쟁적 가설의 배제. 자, 실판에 제가 경쟁적 가설의 배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자, 정부에서 우유급식을 토대로 아동들의 20kg 몸무게가 증가했어. 그러면 여기 보자. 우유급식 정책가 뭐야, 여러분들? 여기 이제 독립변수고, 여기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종속변수 아니야? 그러면 독립변수, 지금 얘기한 정책 수단이 정책 효과 종속변수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선행이 돼야 한다고 말해요. 시간적 선행성이고, 공동변화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한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걸 얘기해. 그러니까 우유급식을 했다. 그럼 이와 같게 몸무게도 20kg 증가가 돼야 되겠죠. 이걸 공동변화라 그래. 같은 방향 쪽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경쟁적 가설의 배제를 얘기할 때는 우유급식 정책에 다른 변수가 개입돼가지고 아동들의 몸무게가 20kg가 증가한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러한 것을 다른 요인들을 경쟁적 가설 아니면 허위 변수 그러는데 그걸 철저히 배제가 되어야 합니다. 요 세 가지가 여러분들 선행돼야지 지금 얘기한 식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여러분 225페이지 한번 봐봐. 225페이지. 자, 하단에 문제 3번을 보세요. 정책 평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일단은 3번 봐봐. 3번 봐봐. A란 정책이 집행된 이후에 그 목표 B가 달성된 것을 발견한 경우 정책 평가자는 A와 B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낼 수 있다. 아닙니다. 지금 얘기한 세 가지 조건이 여러분들 반드시 존재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해설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올 게야. 거기 여러분들 그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첫째, 정책 독립 변수는 종속 변수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해야 하고 시간적 선행성. 정책과 목표 달성은 모두 일정한 같은 방향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변화. 그 다음에 다른 변수를 배제해야 한다. 경쟁적 가설의 배제. 비허위적 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 출제에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냐? 거의 뭐 정답 문제 3번이야.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선행 조건이 있어야 한다. 이건 좀 외워야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한 내적 타당도를 얘기했고, 자, 근데 이런 내적 타당도를 저희하는 요소가 있어요.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에 관한 형태로 맨 뒤에 예쁜 여학생이 저 좀 꺼줄래? 히터 좀.
자, 이 내적 타당주의 조의는 두 가지 용어로 나눠서 얘기하거든. 외재적 요인이 있고 내적인 요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외재, 내재의 차이점은 내재는 실험 도중에 발생한 저의 요인이 내재야. 외재는 실험하기 전에 발생한 저의 요인이야. 그럼 이 외재를 대표하는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선발 요소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 선발 요소. 그걸 선발 효과라고도 얘기해. 자, 현재 보자. 자, 우리가 실험 대상 집단은 이제 실험 집단이 있고 통제가 있는데, 요 실험 집단을 얘기할 때는 실험 변수가 직접 적용되는 집단이야. 실험 변수가 처리되는 대상을 얘기해. 아까 우유급식 정책, 그래서 우유급식을 실시하는 집단이 이게 실험 집단이야. 이게 창원초등학교 1학년 1반. 통제는 이 집단의 변화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집단의 변화 상태로 비교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해야 되겠죠. 근데 요 집단은 지금 얘기한 우유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처리가 적용되지 않은 집단을 얘기해. 이걸 이제 통제 집단, 비교 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실험과 통제 집단이 선발 당시에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험 집단으로 선정한 것은 자, 상남초등학교 1학년 1반이고 통제로 설정한 것은 낙도 초등학교 1학년 1반이다. 그러면 선발 당시에 차이가 있어 없어? 이다 보니까 나중에 결론도 다른 결론이 등장할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실험 도중이 아니라 실험하기 전에 선발 당시의 차이 때문에 실험 효과에 영향을 미쳐 미쳐. 이게 바로 선발 요소야. 이걸 외재적 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출제 기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내재적 요소가 뭐가 있는지 근육이 쭉 나오고 있어요. 자, 1번 나온 거 보자. 기억본에 역사적 요소는 우발적 사건. 자, 예컨대 나온 거 봐. 한국에 수질 개선 장치를 설치했다. 그에 홍수가 나서 오염물질이 자동 해소가 되었다. 그럼 사실 자연은 자정작용이 있잖아. 그러면 이런 수질 개선 장치라는 정책 개입의 효과에 따라서 오염물질이 해소된 것은 아니죠. 첫 번째 그 표현이고. 자, 성숙 효과를 자연적인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동기 때는 여러분들 왕성한 성장기, 발육기 아니야. 그럼 우유급식 외에서도 자연적인 성장에 의하여 몸무게가 증가하기도 한다. 이게 지금 얘기한 성숙 효과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페이지. 상실 요소란 말이 나왔는데 그것은 실험 집단으로서의 자격의 상실. 이게 바로 상실 요소야. 자, 제가 방금 전에 실험 집단으로서의 뭐의 상실? 자격의 상실. 자, 이게 보자. 빈곤자 지역 대책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는 도중 빈곤자 몇몇이 로또 복권에 당첨돼서 각자 20억씩 가졌어. 이제 잘 먹고 잘 살지. 그럼 빈곤자로서의 실험 집단 자격 상실됐지. 이게 상실 요소고. 측정 요소를 다른 말로 시험 효과라 그래요. 무슨 효과? 시험 효과. 그러니까 측정 자체, 시험 본거 자체에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걸 얘기해요. 자, 그대로 보자. 운전 실기시험에 떨어진 사람들 대상으로 새로운 교수 방법 갖고 교육을 시켰어. 근데 그들이 몽땅 다 실기시험에 합격을 했어. 그럼 새로운 교수 방법은 놀라운 학습 효과를 가져왔냐? 그건 아니죠. 왜? 처음에 운전시험 본 거 자체에서도 학습 효과가 발생해야 하네. 그것에 의하여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 합격에도 영향 미치겠지. 이게 지금 얘기한 측정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측정 요소. 시험 효과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회귀 인공 요소, 그걸 통계적 회귀 요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러면 극단적인 측정치를 가진 집단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현상을 회귀 인공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극단적인 측정치를 가진 사람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현상, 그걸 회귀 인공 요소라고 언급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기억 상실증 환자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 중간에 여러분들 영어 토익 교수 영어 토익 공부를 시켰어. 그래서 시험 봤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900점이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들 영어 토익 교육은 놀라운 학습 효과를 가져온 거지. 근데 그게 아니야. 얘는 기억 상실증 환자인데 워낙은 토익 선생이야.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날 기억이 원상태로 들어왔어. 그럼 여러분 지금 얘기한 새로운 아까 토익 교육에 의하여
성적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본래 모습으로 얘는 돌아간 게 안 돌아간 게야. 돌아간 것이. 이게 바로 회귀 인공 요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측정 도구의 변화를 얘기할 때는 정체 효과의 측정이 시간에 따라 달라진 경우를 얘기합니다. 무게로 하다가 부피로 하다가 생산한 개수로 했다가 뭐 그런 걸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외적 타당도라는 거 보자. 개념 나온 거 보자. 여러분 좀 전에 내적 타당도가 합부한 정책 평가가 다른 상황에서의 일반화의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키워드가 다른 상황 일반화입니다. 자, 여러분을 대상으로 제가 2개월 동안 행정학 C마스 강의 실시했다. 시험 보니까 성적이 20점이 올라갔어. 장소를 바꿔서 부산 가서에도 20점 올라갔고 노량진도 20점, 수원도 20점, 저쪽에 광주 20점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들 김일 선생 강의 효과에 대한 뭐가 구현됐다? 외적 타당도가 구현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상황에서의 일반화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러한 외적 타당도의 저의 의인 자체가 쭉 나왔는데 제일 먼저 호돈 효과는 여러분들 알아 몰라? 이 호돈 효과는 얘기해보자. 실험 집단이 실험 집단임을 인식하고 평상시에는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럼 그 결과를 갖고 일반한다는 건 문제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험 집단이 실험 집단 선보러 나갔는데 여자가 보통 평상시에 행동을 같이 해 다른 행동을 해. 선보러 가서 행동할 때 다른 행동을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입에다 이렇게 내고 호호호 웃기도 하고 요즘 친구가 한 녀석 친한 녀석이 결혼하기 선생님이 옛날에 이제 그 임대 아파트 방 하나 살 텐데 그 여자친구하고 결혼하겠다고 왔는데 우체국을 다녔거든. 여자가 우체국 직원. 근데 웃는데 호호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웃어. 그냥 굉장히 여자 얌전해지더라고. 그래서 야, 너 저 결혼 얌전한 여자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 그렇게 생각했고 웬걸 뭐 결혼하고 난 다음에 6개월 다 보니까 완전히 남자 같아. 완전히 남자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친구들 앞에서만 여러분들 그 모습의 형태를 좀 달리 취한 게 안 취한 게 친구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그런 행동을 달리한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 자체를 여러분들 여기 보자.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갖고 일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호돈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험적 배치의 반작용 효과, 실험 조작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호돈 효과 하나만 꼭 외워두시고 자, 니번에 표본의 대표성이란 말이 나왔나? 자, 표본의 대표성 자체를 얘기할 때는 대표성이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는 자, 그거 들어보자. 한국 여대생의 의식 구조를 연구하려 그래. 그러면 한국 여대생이 바로 모집단이고 이를 대표하는 표본을 선정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선정된 표본이 야, 이제 보자. 올라갈 기차가 없네. 오늘 보니까 다들 서울 아니 이 시간 되면 웬만하면 나와야 되거든. 안 나와. 그러니까 오늘 저 촛불 집회 거기 가나 봐요. 아예 안 나와. 그러니까 뭐 가는 것 같고 뭐라 그러지 않겠지만 님들 어떻게 가냐. 여기 내려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내려올 때 진짜 힘든데 올라갈 때는 가기가 싫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내려왔다가 강의하고 올라갈 때 올라가려면 또 가기가 싫어요. 그럼 안 들어갈 수도 없고 지워주는 사람도 없고. 이게 참 이거 오늘 걱정이네요. 어떡하지? 자, 여기 보자. 여기 봅시다. 창원 멀긴 멀어요, 여러분들. 멀긴 멀어요. 시간을 선생님이 여기 6시, 10시 반 수업을 했잖아. 집에서 그래도 나오는 게 6시 정도에 나와. 집에서 나오는 게. 그래서 6시에 나와야지 여기 올 수 있어. 그러니까 4시간 반이야,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는 그것도 4시간 반이고. 그러니까 뭐 KTX 타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시간이 9시간, 10시간 걸리는 게야. 그러니까 창원 강의 한 1년, 전체 몸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인데 창원 강의 한 지금 1년 반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몸이 이상해졌어. 굉장히 체력이 저하된 느낌이 들어. 굉장히 건강한 선생님이 건강한데 진짜 건강한데 자신하는 게 아니라 진짜 건강실이에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는 지금 뭐냐면 다른 사람과 똑같은 몸이 돼버렸어. 여기 원장이 참 보면은 답답해. 아유 답답해. 구덩이 있으면 묻어놓고 싶어. 진짜야. 묻고 싶은 생각이 잠깐만 들어. 자, 제가 지금 뭐 하다 말았지 여러분들 좀 전에?
표본의 대표성 문제. 자, 니은벌은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자. 아까 한국 여대생을 대표하는 집단 표본이 뭐로 뽑혔냐면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창원 간호대학 있나? 창원 전문대학교에 뭐 간호학과 그런 거 있나? 저 하여간에 창원대학 창원에 문성대학인가 있지? 문성대학에 간호학과 있죠? 없나? 자, 하여간에 문성대학 간호학과라고 가정해보자. 간호학과 여러분들 1학년 학생들을 여러분들 표본으로 선정해서 근데 간호학과 1학년 학생들이 한국 여대생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어 없어? 간호학과 학생들은 좀 성격이 찔리는 거 좋아하잖아. 바늘로 막 찔르고 막 그러는 거니까. 자, 예를 들어서 하는 거야. 그 1학년이니까 1학년이 전체 1, 2, 3, 4학년 4학년의 전체 생각을 여러분들 대표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간호학과는 얘기는 전문 분야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 학과하고는 달리 그 사고도 좀 틀릴 수도 있겠고 이런 것이 바로 표본의 대표성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표본이 대표성 부족하니까 이것을 일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없어. 이따가 봐야 되겠고. 자, 디귿번에 크리밍 효과가 나왔는데 크리밍 효과를 얘기할 때는 자, 그대로 보자. 한샘 보자. 위에 떠 있는 좋은 부분을 퍼가는 것을 크리밍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조사를 하거나 실험할 때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 사람을 표본으로 뽑는 걸 얘기해. 그래서 그걸 일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자. 그러니까 창원고등학교 1학년 일반이라고 가정 1학년 수학 선생님은 새로운 학생들 수학 교육 방법을 개발해서 그걸 관내 연구 수업을 하려고 그래. 장학관도 모시고 다른 학교 수학 선생님, 교감, 교장 선생님 모시고 그래서 일단은 그 실험 집단을 선정한 것이 창원고등학교 1학년 일반이라고 가정해보자. 창원고등학교 학생들은 1학년 1반부터 1학년 10반까지 있는데 1학년 일반 애들은 바로 뭐냐? 전교 40등 안에 드는 특수반 애들이야. 그럼 그러한 친구들 대상으로 새로운 수학 교육 방법 갖고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시험 봤어. 그럼 성적이 여러분들 90이 나왔고 다른 학생들 자체 뭐 1학년 3반에는 그냥 일반 애들이야. 시험 보니까 성적이 60 나왔다. 그러면 양자 비교하면 얼마 차이나? 30점. 그럼 이것은 벌써 조사 대상에 있어서 실험 집단을 좋은 결과가 등장할 집단을 실험 집단으로 선정을 한 게 안 한 게 한 거지. 그래서 그 결과 갖고 일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이게 크리밍 효과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 선발과 호돈 효과의 상호작용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자, 뭐 릴까지 볼 필요가 없겠고 대신 이제 옆 페이지 보시면은 다당도의 조인의 준실험과 진실험에서 조인이 나왔는데 진하고 준 자체를 얘기할 때는 물어보자. 동질성, 실험 집단과 동제 집단의 동질성이 확보가 된 것은 진실험이지. 동질성이 확보가 된 것을 준실험이라 그래. 자, 한세 보자. 예를 들어서 창원고등학교 한세 보자. 창원고등학교 1학년 1반은 특수반, 1학년 3반은 보통반. 그럼 두 집단은 동질성이 확보가 된 게 안 된 게? 안 된 게 이게 준실험이야. 이해했어요? 자, 근데 여기 보자. 창원고등학교 1학년 1반 학생들이 40명이야. 얘네들 여러분들 주머니에다 몽땅 이름을 주고 막 섞어서 20명 뽑아서 그들한테는 우유급식 실험 집단. 나머지 20명은 실시하지 않았어. 그럼 이때 두 집단은 동질성이 확보가 돼서 안 됐어? 됐죠? 그걸 보통 우리는 진실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냐? 그러니까 동질성이 확보가 된 것은 진실험, 확보가 안 된 것은 준실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자. 안 적어놨나? 선생님 보세요. 진실험에 있어서 동질성 확보를 위해서 쓰는 표본 추출 방법이 무작위야. 뭐다? 무작위 추출을 토대로 표본을 뽑으면 동질성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파악해. 무작위를 얘기할 때는 조사자의 주관적 가치를 철저히 배제한 걸 얘기해. 알았습니까? 그럼 배제하고 표본을 뽑다 보니까 누구나 여러분들 뭐 실험 집단이 될 수 있는 확률은 가져 안 가져?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동질성 확보에 기여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무작위 방법 자체는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본의 추출 방법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진실험은 무조건 무작위 방식 갖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작위 방식. 반면에 여러분들 준실험 자체를 얘기할 때는 무작위 방법이 아닙니다. 조사자가 임의적으로 실험 집단과 통제를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그건 좀 틀린 거죠. 자, 근데 여기 보자. 아까 크리밍 효과라는 거 있죠. 크리밍 효과는 준실험 가운데 외적 타당도에 저의 요인이 들어가. 알았냐? 왜 그럴까? 이게 보자. 아까 1학년 1반 실험 집단, 1학년 3반은 여러분들 보통 통제, 두 집단의 동질성이 확보가 된 게 안 된 게. 어? 아니, 이놈들아. 아이고, 1학년 1반은 특수반 잘난 애들 아니야. 1학년 3반은 보통반 아니야. 내가 얘를 실험, 얘를 통제를 한 거 아니야. 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두 집단은 동일성이 확보가 된 게 안 된 게? 안 됐으니까 준실험이야, 진실험이야. 그래서 크리밍 효과는 준실험 가운데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그 표현이고, 나머지 두 가지는 진실험에 있어서 외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구분해서 내용 좀 가져가십시오. 알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이제 벌써 12월 달 다 돼가잖아. 1월, 2월, 4월 초 아니야. 4월 6일인가 7일인가 10일인가. 그거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바짝 긴장하고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공무원 시험은 연애 창원에 있는 학생들도 열심히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도서관 그런 데 가면 공무원 주변에 의외로 있을 거야. 예를 들어 작년에 또 안타깝게 안대리들도 지금 공부하고 있고. 그러니까 숨은 실력자들이 곳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좀 적당히 하지 말고 시간 좀 아껴서 열심히 해서 공부하시고, 이 시간은 그냥 흘러가. 그러니까 적당히 뭐뭐 하다 그러면 적당히 흘러가. 그럼 20대 그냥 넘어가. 30대 그냥 넘어가. 그러면 나중에 한 게 아무것도 없어. 현재 그 초족한 녀석이 지금 40이거든. 내가 그저께 집에 왔는데 얘가 뭐 이제 공무원 생활을 좀 얘는 뭐냐면은 수영 선수였어.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따네. 소지섭하고 동기야. 어?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수영도 코치도 하고 막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거 갖고 공무원이 돼서, 근데 공무원이 되고 난 다음에 공무원 하기 싫다고 때려쳤어. 때려치고 난 다음에 뭐랬냐면은 지 사업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 생맥주집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호프집 그걸 했었거든. 그거에서 망했어. 엊그저께 문 닫았어. 이거 이제 그런 하는 얘기가 이제 나한테 얘기하는 게 이제 이모부 하면서 얘기하는 게 이제 어저께 왔어. 그래서 내가 옛날에 공무원 그만두다는 걸 내가 굉장히 극구 반대했거든.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다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다고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 저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그 얘기하는데 난 니들이 떠오르는 거야. 니들이. 그냥 적당히 하다 보면 금방 20, 30대 그냥 가. 그냥 40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럼 어제 얘기 들어보면 자기 아직도 나이가 20살 같다고 얘기하더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40대는 늦지 않았다고 얘기한 게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난 동기부여 해주고 있지만, 40에 뭘 시작하는 거하고 20살하고 뭐 하는 것하고는 같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왕이면 20대 있을 때 열심히 해가지고 이정표 자체를 설정해서 가져가도록 하세요.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꼭 조금만 노력하면 돼. 조금만 노력. 30대도 괜찮아. 근데 40 먹고 하려고 하면 힘들어. 40 넘어서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 여기 40 넘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40 넘고 뭐 한다는 것은 30대부터 힘들어지는 게야.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져. 시간이 날 기다려주면 좋은데 안 기다려줘.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해가지고 공무원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리고 이거 보자. 정 공무원 되기가 난 도저히 안 되겠다는 사람들은 빨리 발을 바꿔야 돼. 발을 빼야 돼. 스스로 판단해서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진짜 안 되겠다면 발을 빼고 빨리 방향을 바꾸든지. 여기 우리 학원에도 저런 게 있잖아. 성적이 좀 약간 좀 낮아도 들어갈 수 있는 무슨 반 있잖아, 옆에. 차량 직반인가? 그쪽은 여러분들 스쿼트라인이 좀 떨어지잖아. 빨리 옮기든지 그쪽으로. 그건 여러분 판단을 해야 돼. 그러니까 대신 최선을 다해다가 안 되면 하는 거지, 최선도 안 하고 그냥 다른 발 빼서 다른 데로 가면 거기도 똑같아져.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지. 최선도 안 하고 난 다음에 벌써 또 빨리 생각하지 말고. 알았냐? 자, 어쨌든 간에 그 박스에 관한 내용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성 타당도라는 거 보자. 처리 결과, 모집단 상황, 평가 요소에 대한 이론적 구성 요소들이 자, 그 다음 자 키워드가 나와요. 성공적으로 조작화된 정도. 이건 여러분들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얼마나 정확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성 타당도를 개념 타당도라고도 얘기합니다. 개념 타당도. 한국 청소년의 과식과 비만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한국 청소년이 바로 모집단이야. 모집단. 그리고 만약에 만약 여기 앞에 나오는 게 뭐 학교에서의 이럴 때 학교가 바로 상황이란 말을 쓰는데 여기 지금 상황이 안 들어가 있다. 그리고 과식과 비만이 바로 평가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증적 연구가 바로 처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냐?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얼마나 정확하게 잘했냐. 조작적 정의는 측정 가능한 변수로 바꿔서 개념화하는 걸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 청소년이라는 얘기해보자. 현재 한국에 살면서 한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13세에서부터 18세의 사람들을 말한다. 그러면 이건 한국 청소년을 측정 가능한 변수로 개념을 바꿔서 안 바꿨어? 바꿨잖아. 바꿨잖아. 그렇죠? 그럼 이 정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냐 할 때는 구성타당도가 구현된 거야. 자, 과속이란 하루 섭취량이 3,000칼로리 이상을 말한다. 그럼 과속이란 용어를 측정 가능한 말로 바꿔서 안 바꿨어? 바꿨지. 이게 구성타당도야. 여러분들 비만이란 키에서 몸무게를 뺀 값이 150 이상을 말한다. 근데 여러분들 키가 180이야. 몸무게가 30kg야. 150. 그럼 이건 비만이야? 이건 내일모레 돼질 거지. 식물인간이지. 그러니까 비만에 대한 여러분들 조작적 정의를 올바로 한 게 안 한 게? 안 한 거지. 뭔지 알겠냐? 그러니까 조작적 정의를 얼마나 정확하게 했냐. 그럼 구성타당도가 구현된 거예요. 키워드는 성공적 조작화입니다. 자, 쌍가로 4번에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가 나왔는데 자, 만일 정치의 결과가 존재하고 이것이 제대로 조작화되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정확한 효과를 찾아낼 만큼 자, 그 다음 나온 거 보자. 정밀하고 강력한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연구설계. 정밀하고 강력한 연구설계. 이게 키워드예요. 모든 논문을 쓸 때는 연구 목적, 연구 방법이 나오거든. 그 연구 목적이나 연구 방법 이런 게 다 연구 설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 이거 실증적 연구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연구 설계 어떻게 했냐? 해보자. 2017년도 1월 3일부터 1월 31일까지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랜드를 방문한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돌린다. 이렇게 이를 위하여 대학생 조사원 30명을 선정해서 조사한다. 그 다음 조사 결과는 SPSS를 구동하여 프라마나 표본오차 0.2 범위 내에서 통계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야 돼. 그러면 이 연구 설계 자체가 정확하면은 여기 보자.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은 가설을 설정합니다. 검증을 합니다. 결론을 도출해. 그러면 이 지금 얘기한 연구 설계가 정확하면은 맨 끝에 결론도 통계 처리한 결론이 정확성을 띄어 안 띄어? 띄겠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연구 설계를 잘못하면은 통계 처리한 결론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 많이 있겠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단순하게 얘기해보자. 설문 결과를 이렇게 SPSS가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 암산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통계 처리한 결론 자체가 지금 얘기한 식으로 타당성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겠지. 그럼 떨어지면 얘기해보자. 올바른 가설을 기각할 수도 있고 잘못된 가설을 선택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자, 그럼 여기 보자. 올바른 가설을 기각하는 것을 제1종의 오리라 그래. 알았냐? 그리고 잘못된 가설을 선택하는 것을 이름을 제2종의 오리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걸 달리 뭐라 그러냐? 잘못된 대안을 선택한다 그러고 이걸 올바른 대안을 기각한다 해도 같은 말이야. 여러분 법원에서는 자 물어보자.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무죄 추정을 원칙으로 해, 유죄 추정을 원칙으로 해. 무죄 아니야. 그러면 가설, 이걸 이제 가설 이제 귀무 가설 그러는데 귀무 가설은 이걸 영가설 그래가지고 처음에 설정한 가설이에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가설이에요. 처음에 설정한 가설. 예를 들어서 이 선생이 달기 먼저다 하고 설정해서 이걸 귀무 가설 그러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R이 먼저다 이걸 먼저 설정해서 그럼 그게 귀무 가설이 되는 거야. 그러면 R이 먼저다 설정된 가설에 상반되는 게 뭐야? 달기 먼저다. 그걸 대립가설이라 그래. 뭐란다? 대립가설. 근데 행정학에서는 대립가설을 대안이라 그래. 여기 뭘 적어놨어? 대안. 알았어요? 어? 자, 그럼 여기 보자. 그러면 여기서 가설은 무죄추정이야. 무죄, 판결, 유죄. 무죄, 유죄. 그럼 여기 보자. 가설은 뭐야? 무죄. 대안은 뭐야? 유죄. 이거 봐. 진실이 무죄 아니야. 근데 판결은 유죄 아니야. 그럼 올바른 가설을 기각해서 안 했어. 제1종 요리. 됐어요? 자, 그럼 유죄는 뭐야? 대안이지. 그럼 잘못된 대안을 선택해서 안 했어. 잘못된 대안 선택. 됐습니까? 아래 보자. 아래. 진실은 뭐야? 유죄인데 판결은 무죄. 그럼 잘못된 가설을 선택해서 안 했어. 했죠. 그럼 올바른 대안을 기각해서 안 했어. 했죠. 이걸 제2종 요리라고 그래. 그럼 여기 보자. 아까 얘기한 식으로 여기 보자. 통계 처리를 잘못하면 검증이 잘못되겠지. 검증하는 게 통계 처리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얘기한 식으로 올바른 가설을 기각하기도 하고 잘못된 가설을 선택하기도 하래. 1종과 2종이라고 발식하는 거예요. 잘못된 대안을 선택하기. 자, 그럼 이거를 좀 보겠는데, 자, 223페이지 봐봐. 거기 1종 봐봐. 실제로는 처리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것이 존재한다고 변론 나왔죠. 그럼 이 말은 뭐야? 실제로 처리 효과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대안 아니야. 잘못된 대안 자체를 존재한다고 그걸 선택하는 오류예요. 그 말은 이해했냐? 그 밑에 보자. 실제로 처리 효과가 있는데 이건 뭐야 여러분들? 올바른 대안인데 존재한다. 그걸 기각하는 오류죠. 그걸 제2종. 말을 바꿔놓은 거야. 됐어요? 이게 출제해 나와서 거기 여러분들 15년도 국가직 구분 문제. 이거는 이따 쉬는 시간에도 정리해두고 쉬는 시간에 이해가 안 가면은 이따 교무실 와서 물어봐. 괜찮으니까. 알았냐? 여기서 여러분들 선생님 질문 쪽팔려고 그럴 테니까 이따가 여기 쉬는 시간 때 교무실 와서 물어보세요. 자, 그럼 그거 봤으면은 자, 제3의 변수.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게 허위 변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3의 변수 자체는 이제 거기 네 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어요. 허위 변수, 혼란 변수, 억제 변수, 왜곡 변수에서 네 가지 용이 쭉 나왔는데, 자, 허위 변수를 얘기할 때는 이게 진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거예요.
자, 진실은 X하고 Y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건 뭐야? 이거는 효과고, 정책 효과고, 이건 정책 수단이지. 이 정책 수단이 정책 효과 가져온 거 아무 관련이 없어. 진실은. 근데 뒤에 이게 숨어가지고 요쪽 영향을 미쳐. 그래서 관찰은 관계에 있듯 진실을 변질시키는 요 변수, 이게 바로 허위 변수야. 무슨 변수? 자, 허위 변수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요? 자, 이번에 이제 혼란 변수를 보자. 자, 진실은 관계가 있어. 관찰은 더 크게 보여. 이게 뒤에 여기하고 미쳐가지고 더 크게 보이게끔 하는 거야. 그럼 이때 요 변수를 혼란 변수라 그래. 무슨 변수? 혼란 변수. 그 혼란 변수 그 편이야. 더 크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억제 변수는 뭐의 반대말이야? 허위 변수의 반대말이야. 허위 반대말. 자, 진실은 관계가 있는데 관찰은 그것 때문에 관계없다. 근데 맨 밑에 왜곡 변수는 억제보다 한 걸음 돌아가. 여기 보세요. 자, 진실. 원균은 조선에 애국했어 안 했어? 조선에서 충성했어 안 했어? 아, 여러분들 일본하고 전쟁터에서 아들하고 전사에 7천도 전투에 죽었잖아요. 여기 7천도에서. 어? 그럼 진실은 그런 조선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게 안 한 게야? 한 거야. 순기능이야, 역기능이야? 순기능이야. 근데 뒤에 이순신 장군이 있어가지고 마치 보이는 것은 뭡니까? 조선 자체를 팔아먹은, 뭐 조선을 배반한 매국노 이렇게 인식을 줘 안 줘? 안 주냐? 선생님 때는 그래서 어려서 무슨 전쟁 영화 이순신 성우 전쟁 영화 이런 거 나오면은 무조건 원균은 나쁜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선생님 때는 그렇게 진짜 나쁜 놈. 그래서 원성 가진 애들은 괜히 그 쭈그려 앉아서 아무나 하기 없는데 원씨 애들은 그 원성만 가지면 군대 갈 때는 이 원기 같은 놈 막 그랬다고. 옛날에 어쨌든 선생님도 애들한테 많이 놀림 당했어. 이름 때문에. 기밀 아니야. 박치기 기밀로 아니 박치기 기밀 알아요? 그게 아니야. 기밀성. 아, 기밀성 그럼 화딱지가 나와 짱 두들고 막 짚고 막 그랬어. 그래서부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자. 요게 지금 얘기한 왜곡 변수예요. 그러니까 왜곡 변수는 억제 변수보다 한 걸음 더 나은 거죠, 여러분들. 알았냐? 이게 선생님이 이해하라고 얘기한 거지. 저거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자, 그럼 제3의 변수까지 내용을 다 학습했습니다. 자, 넘겨보자. 자, 문제 1번을 볼까요?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도를 제어하는 요소가 아닌가. 자, 성숙효과, 성장효과. 3번의 측정도구 효과는 아까 얘기한 식으로 측정 요인이야. 미안합니다. 측정 도구. 시간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경우. 얘기하고. 역사효과는 역사적인 요인, 우발적 사건. 무작위 배적은 오히려 내적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거예요. 현재 보자. 실험과 통제 또한의 동질성을 확보했다는 것은 여기 보자. 각종 이쪽 보자. 각종 이쪽에 혼란 변수 아니면 여러분들 억제 변수 아니면 허위 변수 이러한 제3의 변수 이 외생 변수 자체를 좀 차단할 수가 있어 없어?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외생 변수를 차단함으로써 내적 타당도 구현에 기여하는 것은 진실험이야. 그래서 진실험은 어느 실험보다도 지금 얘기한 식으로 내적 타당도가 뛰어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근데 준실험 보자. 준실험 현재 보세요. 동질성을 확보해서 안 했어요. 확보하지 않고 하는 거 아니야. 잘 들어보자. 동질성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그 자체가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준실험은 진실험에 비해서 외적 타당도가 뛰어나다고 얘기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근데
지금 얘기한 진하고 준은 자 실험과 통제를 설정해서 했지. 이런 걸 실험 설계라 그래요. 뭐란다? 실험 설계. 그럼 이 실험 설계 반대말이 있어요. 비실험 설계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 비실험 설계. 비실험 설계는 통제 집단을 설정하지 않은 걸 얘기해요. 통제 집단을 설정하지 않은 걸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구 조사를 하라 그래. 그럼 전 국민이 뭐가 되는 게야? 실험 집단이야. 통제가 있어 없어? 없어. 이런 걸 비실험 설계라고 그래요. 뭐란다? 비실험 설계. 그럼 비실험 설계는 자 얘기해보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 자체가 일반화가 되는 게 안 되는 게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파악한 진실험, 준실험, 비실험 설계 세 가지 가운데 외적 타당도가 가장 뛰어난 것 그러면 비실험 설계입니다. 알았습니까? 가장 뛰어난 것은 비실험 설계예요. 해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문제 2번 나온 거 보자. 올바르게 해결한 거. 자, 기억번에 정책이나 프로그램 효과가 실제로 발생했다. 발생했다. 올바른 대안 자체를 선택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옆에. 그럼 올바른 대안을 선택하지 않은 제 2종이 오르죠. 그래 안 그래? 어디 가서? 그럼 맞네 여러분들. 그죠? 니은번에 문제 자체의 정의를 잘못해서 뭐야? 그것은 제3종의 오류. 그죠? 니은번은 이것은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 잘못된 대안을 선택했다 그거 아니야. 뒤에 거 읽어봐라. 그럼 뭐야? 일정의 오류. 이렇게 연결해서 가지고 갈 거야. 됐습니까? 자, 넘겨보자 여러분들. 문제 4번. 정책 영향평가에 대한 타당성의 제 측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가? 1번 구성 타당도 처리 결과 모집된 사항에 대한 이론적 구성 요소 성공 조작화. 맞죠? 자, 2번 여러분들 두 번째 줄 끝에 정밀하고 강력한 연구 설계는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 아니야. 근데 통계자 빼버리고 결론 타당도에도 같은 말입니다. 그 2번 맞는 말이에요. 자, 내용 타당도는 우리가 배웠어 안 배웠어? 내용 타당도는 정책평가의 타당성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야. 내용 타당도는 시험에서 나와. 어디서 나온다? 시험에서 나오죠. 자, 4번에 내적 타당도, 5번에 외적 타당도 쭉 나왔습니다. 자, 말씀기 정리해서 가져가시면 되겠고, 자, 문제 6번을 보자.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 중 내재 요소가 아닌가? 아까 외재, 내재, 외재 뭘 얘기했어요? 선발 요인. 몇 번? 3번이죠. 자, 문제 8번을 보자. 다음 내용에서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요인은 혼잡 통행료 제도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혼잡 통행료 실시 이전과 실시 후에 도심의 교통 흐름도를 측정 비교했다. 그런데 두 특정 지점 사이에 유류 가격이 급등이 자 유류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우발적 사건이죠. 그럼 뭐예요? 역사적인 요인. 정답은 3번입니다. 됐습니까? 자, 제가 실판에 이제 문제의 구조화를 적어놨는데 이거 갖다 좀 적어놔. 요거는 제 아까 3종요리 배워서 안 배웠어. 제가 잘못된 문제 인지는 왜곡된 목표를 설정한다. 그걸 제 3종의 오리 그랬고, 그러면 문제를 올바로 정의를 내리면은 3종의 오리를 방지할 수 있지. 그 문제를 올바로 정의하는 것을 문제의 구조화라 그러고, 그를 대표하는 것이 5가지가 존재합니다. 분류 분석, 계층 분석, 경계 분석, 가정 분석, 시네틱스 해가지고 5가지 형태로 보통 나눠서 언급을 합니다. 알았습니까? 분류 분석 자체를 얘기할 때는
귀납적 추론을 통한 개념의 명료화, 이걸 분류 분석이라 그래. 자, 귀납적 추론을 통한 개념의 명료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자. 노인의 고통은 무엇인가? 여기 보자. 노인의 고통. 그럼 노인의 고통을 대표하는 것은 네 가지가 있어요. 빈고가 있고 병고가 있고 고독고가 있고 무의고가 있어. 그럼 빈고는 이러이러하고 병고는 이러이러하고 이렇고 따라서 노인의 고통은 이래. 이게 각자 귀납적 추론을 토대로 노인의 고통을 개념을 명확하게 했어 안 했어요? 했죠? 이게 분류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행정의 개념 자체는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이 돼서 나타나 행정관리설, 통치기능설, 행정행태설, 발전기능설 등등으로. 그러면 행정관리설 행정개념은 이러이러하고 이때 이러 따라서 종합적으로 행정의 개념은 이러이러해. 이것도 분류 분석이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층 분석 보자. 계층 분석은 키워드가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이야.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해서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것, 이걸 계층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습니까? 근데 이 원인 자체에 관한 형태는 이게 키워드가 이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거 적는 것은 아니어도 상관없어. 원인은 가능 원인이 있고 개연적 원인이 있고 통제 가능 원인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얘기해. 여러분들 가능 원인은 여기 보자. 멀고도 가까운 모든 원인을 얘기해. 여기 보자. 빈곤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러면 모든 원인들을 적는 게야. 빈곤의 원인. 예를 들어서 뭐 실업 상태이기 때문에, 전송이 게으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부가 지나치게 경제 성장 정책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네 번째, 사회의 부 자체가 올바르지 않을 때 부의 배분의 실패. 이런 걸 여러분들 이제 모든 원인이 바로 뭐냐? 이게 가능 원인이야. 됐어요? 그럼 개연적 원인은 학자들 연구에 의하여 입증된 원인이야. 그러니까 뭐 대학 교수가 연구한 결과 여러분들 게으름하고 실업 상태, 이게 바로 지금 바로 뭐다? 빈곤의 원인이라고 밝혀지고 있다. 그러면 요 가운데 정부 정책에 의하여 통제할 수 있는 원인, 그게 바로 통제 가능 원인이야. 그럼 게으름하고 실업 문제 같은 경우에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극복이 가능한 것은 실업 문제야 게으름이야? 실업 문제예요. 천성이 게으르면 이러고 할 수가 없어요. 게으르면. 뭔지 알겠냐?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계층 분석이고, 경계 분석은 자, 문제의 범위, 경계를 어디로 설정할 것인가를 토대로 문제를 정의라는 거예요. 문제의 범위, 경계를 어디로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문제의 범위, 경계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응답하기 위한 이해 관계자들은 뭐로 모집하냐? 포화 추출법으로 선정합니다. 뭐로? 포화 표본 추출법, 줄여서 포화 추출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선생님, 포화 표본 추출법은 무슨 말입니까?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보자. 우리 TV에 선행한 사람 추천하기 이런 게 나와. 나오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요새 보니까 영웅 뭐 찾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 그 이제 영웅으로 나왔어. 그럼 우리 민지가. 그럼 민지한테 민지야, 네가 아는 영웅이 있으면 하나 얘기해 줘. 저요? 네 아는 누가? 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사람은 더 이상 얘기 못할 때까지 가 안 가?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까지 가. 포화야, 포화. 알았어요? 거기까지 여러분들 이해 관련자를 선정해서 그들한테 여러분들 경계를 어디까지 범위를 설정하는 게 좋을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자. 빈곤 문제 같은 경우도 여기 보자. 미안합니다. 노인의 고통. 그러면 아까 빈고, 병고, 고독고, 무의고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이해 관련 집단한테 물어보는 게야. 여기 빈고까지 범위 설정해서 노인 문제를 다룰 것인가? 아니야. 요 병고까지 확대해서. 아니야. 고독고까지. 아니야. 무의고까지. 그래서 경계의 범위를 어디로 설정하냐에 따라 노인의 고통은 달리 해석을 해야 해. 하죠. 이게 바로 뭐다? 경계 분석이야.
그래서 경계 분석의 키워드는 두 가지야. 뭐하고 뭐? 문제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포화 추출법. 알았냐? 가정 분석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립된 가정을 통합해서 하나의 가정을 내리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 유추법은 이 시네틱스 유추법이야. 유사한 사건을 유추해서 문제를 정리내리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담배 중독자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걸 알아보려고 그래. 그럼 여러분들 유사한 사건, 마약 중독자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유추해서 담배 중독자의 문제를 알아볼 수도 있어 없어? 있죠. 이게 바로 시네틱스 유추법이에요, 여러분들. 알았냐? 그래서 요 네가 몇 가지야 지금? 5가지를 갖고 문제를 올바르게 정의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다른 거, 뭐 여러분들 뭐 논변 지도 분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출제는 요 선에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 정도만 정해 두시고 이걸 얘기한 이유가 7급 문제에서 여기 한번 나왔고 2017년도 경찰 간부 시험이 10월 8일 있었거든. 경찰 간부 행정 문제에서도 지금 얘기한 포화 추출법에 근거하여 경계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무엇이라 하냐. 문제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무엇이라 하냐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느낌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하다가 얘기하는 거야. 하다가. 어? 그러니까 이건 좀 별도로 좀 정리해 두세요. 됐습니까?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